13번.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건물과 갑의 채권 사이에는 결렬성이 있죠. 근데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경매 개시, 기입등기, 아까 앞에서 봤던 기입등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갑이 저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했느냐 후 유치권을 취득했느냐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이 요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후 취득한 경우라면 병의 유치권을 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을 봅니다.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바꿔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했어. 그러니까 기입등기 후 유치권 성립한 거죠. 그럼 이건 주장 못하죠. 니은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즉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 변직이 도래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역 니은 둘 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 성립이죠. 그럼 병에게 유치권 행사 못하죠. 반면에 디귿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 취득,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 취득.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유치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디귿하고 리을은 이 뒤에 있는 문장 을의 저당권이 어쩌고 저쩌고 을의 가압류 등기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디귿하고 리을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기역 니은은 없다, 디귿 리을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14번. 갑의 X건물을 임차한 을 보존 계량비, 자 보존비용 필요비, 계량비용 유익비. 근데 그걸 위해서 병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대요. 그럼 병은 을에 대하여 건축 자재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여기서 둘로 나눠봐야 돼요. 첫째, 을이 병에게 자재대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럼 갑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겠지. 갑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안 해. 그럼 을은 유치할 수 있겠지. 그죠? 반면에 을이 병에게 건축 자재대금을 안 줬어요. 그래서 병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되죠. 건축 자재대금은 건물과의 결련성이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 임차인, 점유하고 있다. 을은 유치권이 인정돼요. 을에게는 유치권 인정이 돼요. 하지만 병이 건축 자재대금을 을로부터 받지 못했다 해서 이 병이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병은 그 건축 자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안 된다. 건축 자재대금 안 된다 그랬어요. 2.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3.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가 없고요. 4. 을은 경매할 수 있죠. 그죠?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때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라는 건 우선 상환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5.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 이 을에게 X건물 반환을 청구했을 때 당연히 을은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15번.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2호, 202호 전체를 수리했는데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 자, 첫째, 전체 수리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성립합니다. 201호 수리비뿐만 아니라 전체 수리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에 성립합니다. 그게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1번 갑의 유치권은 201호 점유하고 있는 201호뿐만 아니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201호만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호만 경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1호만 유치하고 있고 다만 그 채권은 전체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것일 뿐 202호까지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3번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고요. 4번 의뢰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 의뢰 승낙 없이는 유침으로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죠. 만약에 갑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5번 갑이 의뢰 승낙 없이 임대했다. 병은 의뢰에 대해서 임대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안 된다니까.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병은 을에게 임대처이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최근에 2문제씩 출제가 돼서 문항수가 좀 많아졌어요. 유치권도 이 정도 기억하시되 좀 어렵게 나왔던 거 있죠.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길게 나오면은 제끼는 뭐 일단은 제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풀어봐야 되고 짧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은 풀 수 있는데 사례 형태로 나온 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6번부터는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